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에 오스트리아의 다이애나비라고 비유되던 엘리자베트 황후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엘리자베트 황후는 바이에른 왕국의 루도비카 공주로 막시밀리안 1세 공작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캐롤라인의 10명의 아이들 중 넷째 딸로 태어났죠. 어느 날 어머니 루도비카는 자매였던 오스트리아 요제프 황제의 어머니 조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아들인 요제프 황제의 혼인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이모인 조피는 아들에게 매우 집착하던 어머니였기에 아무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조카인 엘리자베트의 언니 헬렌이 매우 얌전하고 조신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왕가에서의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기에 별로 특이한 것도 아니었죠.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조피는 헬렌을 자신들의 성으로 불러들였고 어머니 루도비카는 엘리자베트도 오스트리아 왕족에게 시집 보내려는 생각에 함께 데리고 언니가 사는 성으로 갔고 성에 도착하여 이모인 조피와 헬렌의 남편감인 황제 요제프를 만나게 됩니다. 헬렌을 만난 황제 요제프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지만 인간이란 원래 자기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게 당연지사인 것인가. 헬렌과 함께 다니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엘리자베트에게 계속 눈길이 갔던 요제프는 며칠 후 저녁 파티가 열렸을 때 멀리 앉아있던 엘리자베트 즉 처제가 될 여자에게 춤을 청하고 서로의 살이 맞닿은 후였기에 그녀에게 뿅 가듯이 홀랑 빠져들어 버리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요제프는 어머니 조피에게 엘리자베트와 결혼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후 요제프는 신부감은 내팽겨치고 처제감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신하고 정숙한 며느리를 원했던 조피였기에 왈가닥 같은 엘리자베트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 결국 전혀 결혼할 준비도 돼 있지 않던 엘리자베트를 차기 황후로 선택했고 그녀는 성으로 돌아가 황후 수업을 시작하죠. 엘리자베트가 당시 막강했던 오스트리아 황후가 된다는 소식이 그녀가 살던 고유했던 성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끌벅적해졌고 그녀와 떨어져 있는 동안 요제프 황제는 줄기차게 러브레터를 보냈으며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찾아오기도 했죠. 황후가 되기 위해 열심히 신부 수업과 교육을 받던 그녀는 남편의 성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겼는데 그때 가져간 드레스만도 358벌이나 되었고 그녀와 요제프는 1854년 4월 24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동화와 같은 낭만적인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황후가 된 그녀의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지겨울 정도로 아들에게 집착하는 이모이자 시어머니인 조피가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고 가족 외의 사람들 앞에선 부끄러움이 많았던 엘리자베트에게는 지나치리만큼 독한 시어머니였고 함부르크 왕가 특유의 엄격하고 딱딱한 궁중 예절은 귀여움을 받던 친정 생활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결혼 후 딱 10달 만에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손녀를 자신의 이름과 같은 조피라고 이름을 지은 후 엘리자베트를 어리석은 엄마라고 말하며 수유를 원하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 끼고 돌았는데 이 어린 조피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2년 후 세상을 떠나버렸고 1년 뒤 두 번째 딸을 낳았지만 시어머니는 둘째 딸 역시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지은 다음 엘리자베트 품에서 앗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딸을 생산한 엘리자베트는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왕비의 운명은 후계자를 낳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녀는 제국에 있는 매우 위험한 외국인일 뿐이며 자리와 권력 유지를 위해 황제와 국민 그리고 제국에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쪽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어머니 조피가 쓴 것으로 보고 있죠. 쪽지의 왕비는 정치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요제프에게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외교 문제에 관해 몇 마디 조언을 했던 것 때문이었다고 해요. 엘리자베트는 요제프와 함께 가족 모두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큰딸 조피를 지금 생각으로는 장티푸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병으로 잃게 됨으로써 시집살이의 스트레스와 함께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겨우 1살이었던 작은 딸 기살레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엘리자베트 황후는 미모 관리에만 온 정신을 쏟기 시작하는데 비록 두 딸을 낳기는 했지만 15세에 결혼한 그녀는 여전히 어린 나이였고 따라서 자아를 확립하기도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었으며 아이를 낳는 족족 시어머니에게 뺏기다시피 했으므로 어머니라는 자아를 만들어 나가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고
남편의 정치에 발가락 하나라도 담그는 모습이 보이면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에 사실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 그녀의 미모였고 이것이 외로운 그녀가 자신의 미모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계기가 된 것인데 당시 여자로선 엄청난 장신인 172cm에 늘씬하고 큰 키로 남편 요제프보다도 2cm나 클 정도였고 4명의 자식을 낳고도 죽을 때까지 50kg의 몸무게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허리가 20인치가 넘는 코를 보지 못했기에 임신했을 때를 제외하곤 항상 꽉 조이는 코르셋을 입고 다녔고 몸무게가 50kg에 가까워지게 되면 거의 굶듯이 단식을 했으며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오렌지 같은 과일 몇 조각이나 육즙을 짜먹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죠. 거식증에 가까웠던 그녀는 갈수록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져 고기는 쳐다보지조차 못했고 고기를 으깨었다는 맑은 육즙만 마시거나 우유와 달걀만을 먹었는데 부부간의 사이도 별로였고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허리가 16인치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당시의 코르셋은 등 쪽에서 줄을 당기는 것이 아닌 앞에서 버튼이나 후크를 이용하여 채우도록 개량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녀가 원하는 만큼 꽉 졸라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으로 등 쪽에서 졸라매는 코르셋을 프랑스에서 공수해왔고 그녀의 뚱뚱함에 대한 혐오감은 딸에게도 전파되어 풍만함이 매력이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만났을 때 딸은 기절할 듯 놀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그녀는 당시 귀족 여인들이 즐겨 입던 드레스가 아닌 늘씬해 보이고 심플한 드레스를 입기 시작하여 곧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살을 더 빼기 위해 운동도 많이 했고 궁전에 있는 홀 하나의 벽면을 몽땅 거울로 뒤덮이게 하여 체조와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관찰하며 나중에는 펜싱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의 몸매를 칭송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 조피는 아들도 낳지 못하면서 항상 허리를 꽉 졸라매고 다니는 그녀를 보고 짜증을 냈지만 엘리자베트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더더욱 걱정하며 사우나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땀을 뺐고 어쩌다 폭식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샴페인과 더불어 엄청나게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데만 매일 3시간을 소비했고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나면 모두 뽑아버렸지만 결국 흰머리가 많아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뽑는 것을 포기했는데 요즘 여인들처럼 민낯 가꾸는 것에 열중했던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미모가 돋보이도록 수많은 종류의 마사지 팩을 했으며 항상 올리브 오일로 목욕을 하면서 얼굴에 딸기를 으깨어 바르거나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송아지 가죽을 덮어 쓰고 자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하죠. 엘리자베트는 요즘 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는데 남편인 황제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머니에게 휘둘리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에서 멀어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며 지내다 왕자를 낳았지만 역시 시어머니에게 뺏겼고 그 후 아이를 더 낳아주길 원하는 남편에게 내가 번식용 말인가요? 라고 말하며 저항합니다. 그녀는 궁에 있을 때는 기침을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았고 그것이 스트레스 때문인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헝가리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생활했고 남편 요제프는 결국 카타리나라는 여배우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엘리자베트가 하지 못하던 거의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숨겨진 오스트리아 황후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그러나 엘리자베트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요제프가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엘리자베트는 친정아버지가 죽고 장남 루돌프가 권총으로 17세의 연인과 동반 자살을 해버림으로써 남편 요제프와 모든 관계가 끝장나 버렸고 이 사건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 서막이 오르는 나비 효과가 시작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두 국가의 후계자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없는 시기에 언니 헬렌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친정 어머니 역시 사망하자 슬픔에 빠진 그녀는 끊임없이 여행을 이어갔고 60살이 되었을 때 주위에서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 것이 싫다며 모든 사람들을 물려버립니다. 1898년 9월 백작부인 한 명만 데리고 길을 걷고 있을 때 25세의 이탈리아 청년이 다가와 예리한 칼로 그녀를 찔렀지만 그녀는 자신이 칼에 찔렸다는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주위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어 유람선에 올라탔지만 다시 쓰러져 버리죠. 당시 코르셋을 심하게 당겨 입은 여성들이 혼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쓰러진 것 역시 그런 이유인 것으로 생각한 누군가가 그녀의 코르셋을 벌려주자 숨통이 튀어 눈을 뜬 그녀는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말하며 다시 쓰러졌고 호탈로 옮겨졌을 땐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검이 진행되었는데 코르센 덕분에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기에 만약 칼을 뽑지 않았었다면 살아날 수도 있었다고 했고, 그를 찌른 이탈리아 청년은 무정부주의자로 왕족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죽여버리려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죠. 엘리자베트가 죽은 후 그녀의 남편 요제프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나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를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